아니야. 하고 오늘은 이 내가 총이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찬미한테 알려줄게. 네. 자, 이거 틀니. 자, 그거 어때? 네. 이게 이게 구개주름인 거고 여기에 절치 유두가 있어. 이걸 보고 뭐 원래는 치조골이 얼마나 태축됐는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고 이게 또 전치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어디에 심느냐를 정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준점이야. 절치 유두점. 그런 거 있고 이제 교합평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레트로몰라 패드를 표시를 했지. 그러니까 요걸 왜 표시하냐면은 원래라면은 이 레트로몰라 패드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 이 중간에 여기 높이가 교합평면 높이거든. 하악체 2대 9치가 이렇게 와야 돼. 여기 중간이랑 요거랑 절치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교합평면이 돼야 되는데 나 좀 나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 근데 우리 재료학 시간에도 했던 거야. 먼저 이제 총이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 있는 상태에서 다 발치를 한 다음에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구분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이제 환자가 왔어. 틀니를 만들려고 왔는데 이제 눕지. 체어에 누워가지고 치과에서 보면서 구강 상태를 보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인상을 체득을 해. 이때는 사용하는 건 기성 트레이로 이제 체득을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기 뭐 알지네이트나 아가로 떴으면 섞고 바로 부어갖고 보낼 거고 뭐 러버로 떴으면 그냥 보낼 거고. 그래서 이걸 기공소에 보내면은 이 예비 인상한 거를 토대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만 딱 맞는 트레이인 거야. 이걸로 요 인상 체득한 거에 음형의 모형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양형의 모형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레진으로 손잡이 이렇게 달아서 그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그 치료실로 보내면은 환자가 또 와. 그래갖고 그 개인 트레이에다가 인상제를 담고 2차 인상을 체득을 해. 이게 최종 인상 체득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토대로 여기 이제 박싱이라고 유틸리티 왁스 알아? 유들유들 왁스 알지? 그거를 이렇게 둘러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뭔지 알지? 이거 핑크색. 그거를 이렇게 또 앞접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석고를 부어가지고 모델을 떠내는 거야. 그럼 그게 최종 그 작업 모형이 되는 거야. 이 작업 모형 이까지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가 틀니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 만약에 치아가 한 몇 개 있다, 몇 개 있으면은 그 전에 즉시의치라는 거를 제작을 해줘. 즉시의치. 즉시의치는 왜 얘가 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때 기공실로 예비인상 이게 체득해서 보낼 때 기공실에서 바로 이제 만들거든. 이 환자가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구강 상태를 예상을 해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작업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남은 치아를 톱으로 썰어. 그래갖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인공치 배열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단 말이야. 똑같이 이 과정을 다 거쳐. 그 틀니 만드는 과정을. 그러면은 이제 다 한 번에 발거를 하더라도 안 부끄럽고 치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치조골 퇴축이 좀 덜 돼. 왜냐면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뿌리를 잡고 있던 부분이 다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 흡수가 빠르거든. 그래서 일단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의치를 해주고 이제 진짜 우리 최종 의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업 모형이 제작이 됐잖아. 최종 작업 모형이 제작이 됐으면은 여기에다가 교합제 알아? 왁스링 그 잇몸 부분이 되는 그거를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3번 말아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그 위에 올리는데 그 전에 기초상을 먼저 이제
형성을 해. 기초상은 보통 레진으로 하거든. 기초상은 곧 이제 최종 위치상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결국엔 레진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좀 이따 설명해줄게. 이 왁스림을 형성을 할 때는 그 넓이가 다 있거든. 전치부 쪽에는 5mm 넓이로 하고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부는 10mm로 이렇게. 그러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말발굽 같은 모양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 교합제도 높이가 있어. 변연부로부터 하악은 18mm, 상악은 22mm 이렇게. 근데 딱 만들다 보면은 상악이 좀 더 하악보다 앞으로 이렇게 뻗은 그 모양으로 나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기초상 위에 교합제를 제작한 거를 다시 치료실로 보내. 환자가 또 오지. 그래서 이거를 끼고 악광 관계 기록을 하는 거야. 어디가 정중선인지, 그리고 웃을 때 뭐 5번까지 보이나 뭐 그런 거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런 걸 하고 이제 보내. 보낸 다음에 이제는 나비치를 제작하는데, 나비치가 왁스 덴처야. 그냥 왁스 덴처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치 배열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상악 중절치 두 개를 이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 중절치, 그 다음에 상악 측절치, 하악 측절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여기 지금 여기 레트로몰라 패드 여기에 일단 여기 하악 제2대구치가 요 높이에 딱 오게, 레트로몰라 패드 요 높이에 오게, 중간에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합평면을 형성을 하고, 또 하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형성을 하는데 스피만곡이나 윌슨만곡 같은 조절만곡으로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커브가 되게 딱 이렇게 형성을 해줘. 근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교합이 맞게 이제 그러면 배열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닿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중절치, 절단면, 그리고 측절치는 안 닿아. 변치, 첨두, 이건 1소구치 협측교두, 제2소구치 협설교두, 그 다음에 제1대구치는 근심 설측교두만 딱 닿는 거야. 이렇게. 얘는 아무데나 안 닿고. 그런 식으로 닿게 하고 인공치를 다 배열하고 이제 치은을 형성을 해. 치은 형성할 때는 변연부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변연부부터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그 다음에 이렇게 치은 올록볼록한 거를 형성해줘야지. 그래야 괜찮고, 만약에 이거 교합평면보다 인공치 배열이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작을 하는데 혀가 막 요 위에 있어. 그러니까 혀가 자꾸 씹혀. 교합평면보다 인공치가 낮게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교합평면보다 인공치가 높게 배열이 되면 목이 아파. 그 자꾸 음식물을 이렇게 위로, 이빨을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혀를 많이 써야 돼서 목이 아프대. 맞아, 목이 아프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잘 배열을 해준 다음에 치은 형성까지 예쁘게 해서 이제 또 치료실로 보내지. 치료실로 보내면은 환자가 또 와서 이걸 나비치를 시정을 해봐 하고 몇 번 이렇게 해보고 해보면서 이제 교합 조정 좀 하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수지 위치로 제작을 하는 거야. 만약 여기서 오케이 안 하면은 또 고치고 또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정중선 안 맞다 이러면은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왁스림만 해서 보냈을 때 그 악관 관계 체득할 때 잘 해줘야 돼. 사진이라도 찍어주던가 이렇게 칼로 막 표시를 해주고 정중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위치 제작으로 넘어오는데 이 단계가 크게 4단계가 있거든. 첫 번째 단계는 메몰하고, 두 번째는 왁스 이 나비치를 제작했잖아. 그럼 그 왁스들을 다 녹이고 그 자리에 전부 레진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왁스를 녹여.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레진 넣지. 레진 패킹 단계. 그 다음에 온성 끓는 물에 맞아. 우리 이거 배웠다 이거 맞지? 이렇게 배우고 먼저 1차, 2차, 3차 메모를 진짜 이거는 나중에 해보면은 바로 알 거야. 한 2번 해보면 안다. 어떠냐면
일단 함이 있어. 플라스크가 있는데 플라스크는 뚜껑하고 상함이랑 하함이 있고 하함에는 그 디스크가 있거든. 동그란 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짜증나. 분리할 때 탕탕탕 치면 잘 분리되라고 그게 디스크가 따로 있어. 여기에 안에 바셀린 다 발라. 근데 우리 학교 거는 다 발라져 있을 거야. 발라져 있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터, 일반 플라스터를 이제 혼수비드로 믹싱을 해서 이제 넣고 이제 이거 각 함에 맞는 그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상악이나 하악이나 그 악에 맞는 함이 있거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함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약간 그 하함이. 근데 상악용 플라스크는 그냥 전부 플랫해. 전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그냥 다 딱 균일하게 딱 돼 있어. 근데 하악용 플라스크는 하함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 이제 플라스터를 넣고 모형에도 이제 분리제 발라서 메모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교환면 이쪽 쪽에는 연마하기가 힘들거든. 연마하기가 힘들지만 석고로 놓치게 되면 연마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에 1학기 때는 석고로 해. 그래갖고 막 피셔버 같은 것도 막 갈아내거든. 근데 2학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퍼티로 이게 감쌌어. 퍼티 그 흰 색깔 파란 색깔 알아? 약간 고무 같은 거 있거든. 엄청 막 찰 같은 거. 그래서 굳으면은 좀 단단해지는 거 있어. 그걸로 이제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메모를 했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메모를 한단 말이야. 한 번에 다 안 하고. 왜냐면 만약에 2차 메모를 퍼티로 했을 때는 그 퍼티로 하고 요 인공치아 교환면 쪽에만 경석고 있지, 노란 거.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또 그냥 일반 석고로 3차 메모를 하거든. 왜 그렇게 하냐면 비용 절감. 왜냐면 경석고로 하면 다 비싸고 깨기도 어렵잖아. 경석고가 더 단단하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 레진 분리제나 석고 분리제 이런 거 바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석고 분리제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 경석고로 이렇게 메모를 한다 했잖아.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경석고로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레진 나중에 넣었을 때 이게 다 막 빠져. 여기 여기 레진에서 인공치가 다 막 분리가 되거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서 분리제들은 그때그때 잘 봐가면서 발라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메몰이 다 됐잖아? 그러면은 메몰제가 완전히 파이널 세팅까지 되기 전까지 클램프에 이렇게 잠궈서 냅둬. 클램프에 꽉 잠궈서 더 팽창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왁스 워시를 해.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거나 이제 스팀기에 넣어가지고 그 왁스들을 다 녹여내. 그 다음에 막 스팀 쳐서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레진을 이제 집어넣어. 요 빈 공간에다가. 우리 왜 이거 배웠지? 샌디 스테이지, 스티키 스테이지 이런 거 배웠잖아. 그때 이때 도우 스테이지에서 안 넣으면은 다 막 엄청 잔기포 막 하얗게 이 내면에 막 하얗게 막 다 껴있거든. 엄청 좀 약해져,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큐링하는데, 큐링은 그때 단시간 온성법, 장시간 온성법 이런 거 있었지. 오랜 시간 큐링을 할수록 그 모노머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단단하다 했었고, 근데 이거는 제일 기본이 되는 가압 그 성형법이야. 근데 이게 함을 열고 하기 때문에 교합 오차가 제일 커. 왜냐면 그 열고 닫고 아무리 뭐 레진 이거 이제 과잉의 레진 잘 빼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함이 열렸기 때문에 그 열린 만큼 뭔가 팽창이 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크기 차이가 크다 해야 되나? 교합. 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물렸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해줘야 돼. 그냥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 이 방법은 3가지가 있거든. 주입, 유입, 가압인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야. 플라스크, 함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주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캡슐이 있어. 레진, 알갱이랑 그러니까 폴리머랑 모노머가 이제 섞였는데 이제 일정 압력과 온도를 가하면은 이게 이렇게 병상이 되는 그런 캡슐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전용 기계가 또 필요해. 이렇게 온도를 주고 압력을 주는 그 기계가 필요해서
근데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함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플라스크처럼 그냥 이 음형체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넣는 거거든. 그럼 이게 제일 좋고. 거의 없지. 교합 오차 거의 없지.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거는 너무 온도를 또 올려서는 안 되고, 이 유입 성형법 같은 경우에는 아가 있잖아. 아가 인상체. 근데 아가 인상제보다 훨씬 단단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매몰 복제형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부 위치에서 쓰는 아가랑은 또 다른 거거든. 다른 종류가 있어. 갈색깔. 어쨌든 그걸로 이 작업 모형, 여기에 작업 모형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가로, 여기 아가 또 함이 이렇게 있거든. 파란 색깔. 거기다가 녹인 아가를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식힌단 말이야. 식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딱 열고 얘를 빼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만큼 이게 이빨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나비치였을 때 하는 거잖아. 나비치에서 인공치를 다 빼서. 근데 그때 주의할 거는 좌우 구분 잘 할 거. 이거 막 바뀌어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인공치에 붙어있는 왁스 다 씻어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전용도 그 함에다가 그 음형체의 유동성의 레진, 여기는 막 병상에서 넣었잖아. 근데 이거 완전 액체 상태의 레진을 이렇게 쭉 붓는데 정말 안 좋은 점이, 내가 저걸 당했는데 여기 보면은 막 기포가 막 있거든. 근데 좀 메워봤는데 보이지 이런 거. 완전 왕기포가. 이게 왜 생겼냐면 이게 폴리머가 오래된 건 거야. 공기 중에 노출이 많이 돼서 습기를 먹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섞고 아무리 잘 넣어도 기포가 진짜 많이 생긴 거야 이미. 언니가 보여줬어. 기포 많았어. 맞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재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일단 기포 생기거나 이게 뭐 인공치가 만약에 반대로 막 이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곤란하겠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은 아가가 딱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가 슉 이렇게 흔들리고 요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매복치가 되는 거야. 여기 없어. 제이제이치 없어. 그런 경우도 있대. 근데 우리 그 반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경우 있었대. 아무튼 이런 수지이식 제작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보통 가압으로 한다. 이거는 그 유입으로 하는. 이거는 맞아. 이거를 유입으로 하고 이거는 가압으로 했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석고가 좀 붙어 있어. 내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합 조정을 하지. 선택 삭제.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마운팅을 다시 해. 근데 마운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 모형에 그게 있거든. 작업 모형에 네거티브 인덱스라고 있어. 그 마운팅을 할 때 왜 이렇게 흰 부분이 여기 있어. 플라스터를 이렇게 딱 달잖아. 근데 요거랑 이렇게 딱 맞물리기 위해 인덱스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거를 요 작업 모양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노치를 형성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8팔 모양 이런 식으로 내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 모양대로 다시 리마운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작업 모양 일단 가정하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합을 이제 그걸로 해야만이 이제 교합이 오차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딱 해주고, 전방 운동, 중심 교합일 때 먼저 안 닿는 부분 있으면은 갈아내. 멱지 이렇게 딱 대보고 나랑 막 지키우려면은 갈고, 이렇게 전방 운동 시키고 측방 운동 시키고 이렇게 또 갈아보고, 이렇게 해서 교합 조정해주고, 또 환자 구강 내에 실제로 시작을 해주고 또 교합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또 이 틀니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으면은 안 붙을 것 같잖아. 그래서 해주는 게 또 있는데, 석션 컵 덴처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냐면 문어발 같은 빨판이 있잖아. 그거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소프트 실리콘을 안에 살짝 이렇게 한 겹 입혀줘서 그거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 흡착이, 침이 좀 있으면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침이 없는 환자는 아무 소용없고 그냥 얘는 상아가 입천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꼈을 때
안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겠지. 근데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온도 차로 인해서도 음식의 맛을 느끼잖아.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으면은 되게 그 열 전도율이 엄청 낮거든.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전부 금속으로 많이 해. 한 90%는 금속으로 한다더라고. 근데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된대. 그냥 내 집만 되지. 슬프지. 하여튼 그렇고 또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분명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틀니를 세척할 때 틀니를 잘 세척을 해야지. 근데 이거 세척할 때 뭘로 세척하는 줄 알아? 그 안정닦기 이런. 뭐 울트라소닉 이런 거 해도 되는데 퐁퐁으로 해. 맞아요. 세제. 맞아. 저도 교정해서 꼈다 뺐다 하는 거 했었는데. 그때 나도 퐁퐁으로 했었다. 치약으로 하면 다른다더라고. 맞아. 그래.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 왜 하는 게 좋냐면 이게 없잖아. 없이 이거라도 안 하고 살면 잇몸이 점점 없어져. 거기다 다 붙을까 봐. 퇴축되는 속도가 다르고 그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없이 이제 살면은 이게 TMJ 정말 맞아. TMJ 그게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입이 안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아까 빼먹는데 이 즉시 의치 있잖아. 이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바로 끼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 낀 거를 24시간 동안 꼭 끼고 있어야 된대. 안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빼잖아. 그럼 부어가지고 다시는 못 낀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아파도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루만 참아야 된대. 그래야지 그 붓기가 좀 고정이 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단다. 네. 여기 보면 발치 후에 이제 치조제 퇴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3개월이라니까. 그 즉시 의치도 되게 오래 끼고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한 6개월 정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릴라이닝이라고 이제 그때 배웠지. 치조제 퇴축하면은 튀어나온다 했잖아.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진짜 이걸 만드는 거야. 이걸 다시 수리하고 하기에는 나비치 수지치건 하기엔 너무 돈이고 시간도 걸리니까 이만큼 완전히 아물고 나서 줄어든 만큼 줄어든 거 지켜보고 나서 이걸 해주는 거래. 도움이 됐나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어? 나중에 가서 배워. 네. 안녕.